정책관실이라는 걸 전체를 지목했거든요. 거기에 검사들이 그렇죠. 참여한 것으로. 조직적 범행이라는 걸 그렇죠. 인정한 셈이죠. 네. 그러면 이게 갖는 함의 뜻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공조직이 그 검찰권을 남용해서 사적으로 운용되었다라는 점을 인정한 걸로 저는 이해했고요. 네. 그다음에 손준성은 당시에 이제 팀장격인 사람이고 네.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검사들까지 다 실명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자료 같은 거를 검색해서 거기다가 다 붙이고 네. 한 것이 있었고 그 과정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당시에 그 고발사주 고발장이 넘어가기 전날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텔레그램 네. 전달이 네. 이루어지기 전날 당시 보도로 한동훈이 손준성, 권순정 뭐 이런 카톡방들과 개설했던 카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채널A 사건 나고 나서 그 카톡방에다가 60여 장의 자료를 전송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었지요. 근데 한동훈은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해명한 바가 없습니다. 해명을 못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한동훈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면은 다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비밀번호를 뭐 복잡하게 걸어놔가지고 풀지 못했었고. 그런데 여하튼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데는 원래 고발장 쓰는 데가 아니죠. 그러면 그러면 검찰 내부에 어찌 보면 중요하거나 민감한 정보들을 정리하는 부서에서 왜 그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점은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보면 자기들이 쓴 고발장에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피해자로 특정하고 저와 또 다른 몇몇 분들을 가해자로 특정한 고발장을 썼는데 그러면 현재 이제 공소 사실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손준성이 책임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손준성 검사는 제가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고발장을 써서 엮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아시는 분인가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친분도 뭐 각별했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친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후배였고 저한테 뭐 때 되면은 정기적으로 안부 문자 보내고 수시로 연락도 하고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손준성이가 어떻게 검사로서 지내왔고 무슨 생각하는지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과의 관계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윤이 손준성 검사를 소위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에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손준성은 윤석열 사단이 아닙니다. 원래 한동훈 사단도 아니고요. 아니고요. 손준성은 자기들끼리의 분류로 특수통이라기보다는 기획통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손준성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름 뭐랄까 그 조직원으로서의 그 기본적인 욕심,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해가지고 인사권자의 눈에 들어서 좋은 자리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검사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애초부터 윤의 수족처럼 놀고 있던 그 여러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검사들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검사였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뭐 했다면 예를 들어서 윤 총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흔적은 어디에도 없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검찰 출신들은 더더욱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이거는 총장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총장의 직속기관이고 눈과 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면 주범은 따로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수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수괴는 분명히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연결이 돼 있는지는 이게 규명이 된 건 아니죠. 그런데 의심을 하고 있는군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독자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 구성원인 검사들도 저와 아무런 유감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사건 이 기사를 뉴스버스가 제일 처음에 쓴 게 2021년 9월 2일자거든요. 그때 이미 검찰권 사유와 이 선거 개입에 대해서 정치 공작으로 성격 규정을 다 했었어요. 이미 초기에.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 곡지로 보도하신 거 알고 그런데 있습니다. 지금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어제 재판부 판결도 벗어나지 않았더라고요. 뉴스버스의 진단이 그대로 다 공수처에서도 받아들여졌고 그렇죠.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졌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워낙 팩트가 탄탄하셨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뭐.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움직였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당시에 전체 검찰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검찰 전체가 문재인 정부 전체 검찰 전체가 움직인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검찰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낸 게 윤석열 검찰로 이렇게 싱글 코트를 해가지고 표현을 했던 그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러면 대표님도 누가 주역인지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손님을 모셔서 오늘 모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검찰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뭐 두 번 말씀드려서 뭐 하겠습니까만 공식적으로 공수처장이 저희 국회 법사위 답변에서 정말 이거는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에 관련된 범죄라서 공수처도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여러 번 반복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근데 공수처 수사가 좀 많이 미진하고 미흡했다고 봐야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게 사실은 초반에 이게 법무부 대검 감찰이 먼저 시작됐지 않습니까? 한동수 감찰부장께서 아마 정확하게 더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대검 감찰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증거인멸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심지어 수사정보관실, 뭐 정보정책관실 서버까지 다 이렇게 지워버렸다. 관련자들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앤 거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일들을 예방하고 정리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하는 게 대검 감찰이 할 수 있었던 일인데 공수처가 조금 성급하게 들어간 면이 초반에 좀 그게 좀 걱정스러웠었습니다. 너무 늦게 들어간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공수처는 왜냐하면 사전에 검찰 조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 조금 더 대검 감찰과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도 저는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시에 아마도 조성은 씨가 이제 여러 가지로 답답하니까 찾아가서 거의 재반 형식이 됐잖아요. 제발 나를 조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 조금 마음이 급해지지 않았을까 공수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런 사건은 사실은 뭐 이제 공수처는 검찰의 외곽이잖아요. 근데 저런 사건은 검찰 내부를 잘 아는 사람, 반듯한 사람이 수사를 하면은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수 부장의 얘기대로 심장부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그 대검 감찰부장은 당시에 뭐 감찰 부원들이 검사들이 있고 뭐 이 사람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부장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총장의 태도가 채널A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굉장히 이례적이고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을 여러 번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맥락이 다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좀 거기서 밀도 있는 조사가 좀 더 됐었으면 좋았었겠다.